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왜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아마 뉴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인 이유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다들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설명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반도체 주식들이 문제였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1.7% 빠졌어요. 이것도 작지 않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1%나 폭락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떨어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반도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들은 재빨리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었죠. 이 회사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11%나 폭락했고 이게 도미노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매의 시작점이었다. 이런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회사나 실적 전망이 좀 안 좋다고 시장 전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린다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껍질을 한 겹 벗겨내야죠. 그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AI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AI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하면 주가가 막 하늘로 솟구쳤고요.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거의 광적인 수준이었어요. 그 광적인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0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브로드컴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게 무려 50배에 달했다는 겁니다. 퍼 50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으로 50년을 꼬박 벌어야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에 주식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2%죠. 이건 회사가 앞으로 잘할 거다 수준의 기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의 성장을 할 거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브로드컴이 발표한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죠. 하지만 50년치의 이익을 한 번에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기대라는 풍선에 바늘로 콕 찌른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생각보다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AI 거품이 살짝 꺼지려던 바로 그 순간에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아주 근본적인 자아의 눈금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에 금리를 한 번 내리긴 했는데 그 직후에 여러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쏟아낸 거예요. 아직 인플레이션 더 봐야 한다.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나는 금리 인하에 반대할 뻔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아주 매파적인 신호였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랑 기술주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10년, 20년 뒤에 벌어들일 먼 미래의 이익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꽤 쏠쏠해 보여요. 그래서 고성장 기술주들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의 이익 가치는 확 깎여버립니다.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술주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차라리 안전한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가뜩이나 PER 50배라는 아슬아슬한 고평가 상태에 있던 주식들. 이 주식들의 가치는 먼 미래의 이익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덮친 겁니다. 그러니 그 50배라는 숫자가 갑자기 너무 위험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수면 아래에서는요. 두 가지의 또 다른 긴장감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게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었죠. 첫 번째는 바로 AI 왕자의 게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승자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 하는 인식이 퍼진 거죠.
게다가 오픈 AI 쪽은 새 모델이 기대에 못 미치고 파트너인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지연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생태계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가 오느냐 하는 거였죠. 시장은 당연히 금리를 낮춰줄 비둘기파적인 케빈 해시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후보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바로 케빈 워시. 이 사람은 과거 양적 완화에도 반대했던 골수 매파거든요. 이건 시장에 엄청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는 그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미 AI 거품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시장에 금리 문제, AI 경쟁구도 변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개의 펀치가 동시에 날아왔다는 겁니다.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저금리라는 바다 위에 빚으로 둥둥 떠 있었던 거죠. 이 말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는 소방차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앙은행은 소방차입니다. 경제에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돈을 뿌려서 불을 꺼주죠. 투자자들은 이걸 알아요. 어차피 불 나면 소방차가 와줄 거야 하고 믿으니까 점점 더 대담하게 불장난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위험을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언제 패닉에 빠지느냐? 바로 그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입니다. 그제서야 아차, 내가 지른 불이 이렇게 컸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의 등장은요, 바로 그 멀어지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였던 겁니다. 소방차 이제 안 오나?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사소한 뉴스에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소방차만으로는 끌 수 없을 정도로 불이 커졌다면 그 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